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지난 시간 대단원 2단원을 열면서 기후 요인 살펴봤지요. 자, 우리가 이제 기후를 공부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열대기후와 건조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대기후와 건조기후 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안에는 어떠한 기후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의, 식, 주 어떻게 다른 차이를 보이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들이 있죠. 자, 캐릭터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다?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다. 과연 왜 이러한 옷을 입고 있을까? 또 우리 짱구가 긴팔을 입었기도 하다가 또 반팔을 입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또 왜 보이는가? 또 우리 알라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건조 지역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막 지역에 사는 것 같은데 왜 더움에도 불구하고 긴팔을 입고 있는가? 마지막 우리 엘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가죽과 털로 된 옷을 입는데 이건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배울 기후는요, 바로 열대기후와 건조기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라이온킹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 열대기후 안에는 동물들이 뛰노는 이러한 기후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밀림, 정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는 이러한 지역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후는 어디 있냐? 자, 잠시 렉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후는 바로 건조기후입니다. 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 이슬람교가 있었는데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죠? 쿠란에 나와 있는데 바로 돼지가 기후에 적합하지 않았다. 돼지를 키우기에는 건조한 기후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사막에서는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다. 즉,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열대기후에서는요, 이러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보이고 있죠. 우리 집은 조금 벽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뚫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띄어서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가옥의 구조입니다. 우리 기후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로 나눠서 볼 거고요. 그 외에 해발고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한대기후도, 고산기후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봤던 열대기후 지역은요, 위도가 낮아서 굉장히 기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열기를 해소시켜주고자 바람을 불어서 없애버리고자 이렇게 개방적인 가옥 구조를 띠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키포인트를 기후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기후가 나타날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기후에 따른 생활 양식 차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후에 따라서 뭐가 다르게 나타난다? 의, 식, 주. 크게 세 가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씨가 더운 곳에서는 헐렁한 옷을 입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피부를 보호하고자, 그리고 일사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자 긴팔을 입기도 하고요. 또 우리 추운 지역에서는 동물의 털로 된, 가죽으로 된 옷을 입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열대기후, 건조기후, 나중에 보게 될 한대기후까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더불어서 우리 더운 지역에 위치하는 곳은요, 음식이 쉽게 부패될 우려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온이 높으면 음식이 빨리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대기후 지역 혹은 저위도 지역에서는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음식이 덜 상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도 발달을 하고, 또 우리 건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쌀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밀로 된 것들을 많이 먹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는 쌀을 많이 먹죠? 그쵸? 그래서 쌀국수를 먹기도 하고, 여러분 아침에 밥 먹었죠?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날고기를 먹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추운 지역은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땔감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날고기를 섭취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의 형태에도 차이를 주게 되는데요. 더운 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반면에 우리 건조 지역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폐쇄적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냉대기후 지역은요, 통나무를 구하기 쉬워서 통나무로 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나나나나나나나나 친구들 아나요? 모른다고요? 포카리 스웨트. 네, 네. 그곳에 등장하는 하얀 가옥들, 그 가옥들은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 이러한 하얀 가옥이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열대기후입니다. 우리 열대기후에서는요, 의복, 식, 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헐렁헐렁한 옷을 입어요. 왜? 통풍이 잘 돼서 시원해야 하잖아요. 이러한 의복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식문화는 어떠하냐? 채집을 많이 합니다. 혹은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수렵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땅속에서 카사바나 얌과 같은 작물을 생산하곤 합니다. 더불어 굉장히 덥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야 한다. 그리고 해충이 많아서 지면으로부터 띄워서 해충 피해를 방지하기도 하고요. 더불어 지면의 열기가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그것도 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열대기후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빨리 비껴 내려가라, 씻겨 내려가라 라고 하는 급경사의 지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로 살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그래프를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열대기후는 어떤 특성을 지니냐? 자, 기온이 약 26도, 27도인 것 같습니다. 강수량도 1월에 약 100mm 잘 안 되지만 그 외의 달에는 100mm가 넘고요. 200mm가 넘는 달도 존재하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우리 양곤, 다윈이라고 하는 또 열대기후가 있는데 기온이 약 30도 정도 되고요. 여긴 30도를 아예 훌쩍 넘었네요. 그쵸? 그래서 기온이 매우 높구나. 그리고 강수량도요. 와, 500ml를 넘을 수도 있구나. 500ml를. 그리고 다윈도 400ml가 넘는 달이 있어. 그만큼 강수량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즉, 우리 열대기후는요, 연중 1년 내내 기온이 높겠고요. 또 강수량이 높다, 많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곳에는 강수량이 적은데요? 잘 포착했습니다. 네, 이러한 구분은요, 우리가 2학년 세계지리에 올라가서 하자고요. 우리 열대기후는 대체로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구나,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도대에서는요, 기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위도 지방, 그 중에서 해발고도가 높지 않은 지역에 해당을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저위도 지방에 열대기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도가 낮죠? 위도가 낮으면 기온이 높겠네요. 우리 요인 배웠으니까. 그럼 반면에 이곳은 지금 고산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곳은 산이 위치해 있어서, 안데스 산맥이 위치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기후는 피해서 열대기후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가장 먼저 우리가 계속 봤던 캐릭터 그림도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있구나.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러한 옷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간편한 옷을 입고 있어요. 수렵과 채집에 용이하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럼 먹는 건 뭘 먹냐? 자, 우리 열대 기후에서는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쉽게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열대 기후만의 독자적인 농업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먼저 볼게요. 나무를 베어내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불을 지릅니다.
이렇게 불을 질러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재들, 나무의 재들이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파종을 해서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얻어내는데 대표적으로 카사바와 얌과 같은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진짜 마 있잖아요. 마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얌마라고 하는 고구마와 굉장히 비슷한 작물을 재배해서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농업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불을 지르니까 화전농업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이동식이에요? 자, 나무에 불을 질렀습니다. 재가 되었죠.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종을 하고 얀마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다 보면 지력을 잃게 됩니다. 영양분을 잃게 돼요. 그럼 다시 불을 지를 나무가 아직 없잖아요. 그럼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전농업을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식 화전농업을 하고 이곳에서 대부분 얌과 같은 마 혹은 카사바 등을 재배한다. 얌은 우리나라의 마와 비슷하다. 얌마! 울지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굉장히 향신료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가 발달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다? 음식이 쉽게 부패되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 볶음밥이고요. 여기 말레이시아의 나시르막이라고 하는 어떤 튀김 요리입니다. 여기에 향신료도 많이 묻혀서 먹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저희 옛날에 캄보디아에 가서 볶음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가 진짜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면서 그 볶음의 맛이 너무 강했고요. 또 한 볶음밥집은 향신료 맛이 너무 강해서 선생님 고수를 잘 먹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곳에 있는 볶음밥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향신료가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거 환경인데요. 우리 열대기후에 위치한 곳은 바로 고산가옥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고산가옥이라고 한다면 높을 고자를 써서 높은 곳에 지면으로부터 띄워서 가옥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가옥이 발달했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생김새를 한번 보니까요. 굉장히 트여 있죠. 그쵸? 우리 혹시 한옥마을에서 대청마루 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미안해요. 자, 우리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개방되어 있죠. 그만큼 집안의 열기를 빨리 없애줄 수 있고 또 집안에 습기가 있을 때 이 습기도 바람을 통해 말려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있는 열들을 피해서 높게 지었다. 해충들도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급경사의 지붕으로 비가 씻겨 내려가라 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보면요.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열과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고산가옥, 지면으로부터 띄운 가옥, 고산가옥을 발달시켰다는 것이고요. 호우,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리는 호우를 대비해서 급경사의 지붕을 설치했다. 만약에 완경사, 평평한 지붕을 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이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너무 많이 맞으면. 일단 마지막으로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창을 크게 만들어서 말릴 수도 있고 또 습도를 조절할 수 있죠. 굉장히 개방적인 가옥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한 가옥은요. 이렇게 개방적인 가옥 구조가 나타나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굉장히 춥기 때문에 폐쇄적인 가옥 구조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물 위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겨울에 가면 당연히 육지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곳이 여기 지금 여러분 똑같은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바다 위 같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무트로 변합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다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수상가옥이라고 해서 물 위에 가옥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산과학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조기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조기후는요, 대체로 이렇게 헐렁한 옷, 그런데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의복이 발달했다. 모래바람이 왔을 때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강한 일사로부터도 몸을 보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우리 사막은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낮엔 덥더라도 밤에 춥다고 하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는 따뜻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온몸을 감싸는 의복을 입는다. 더불어 쌀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밀로 된 이러한 전병들을 해먹기도 하고요. 또 대추야자도 먹기도 하고 게르, 흑벽돌집이 발달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건조기후는 두 가지 기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 사막기후가 있고 스텝기후가 있는데요. 이들을 가르는 것이 연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자, 우리 사막기후는요. 연 강수량이 0mm 이상 250mm 미만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스텝기후는 연 강수량 250mm 이상 500mm 미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막기후와 스텝기후가 다른 영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스텝기후는 비가 조금이라도 오니까 초원이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사람들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 사막기후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척박하죠. 그래서 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지도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스티나 그리고 노스먼이 있는데, 자, 1년의 강수량을 모두 다 합쳐봅니다. 자, 30 다 합쳐서 12개월이니까 약 300은 넘겠네요. 그쵸? 자, 우리 아스티나 한번 가볼게요. 아스타나. 자, 20, 여기 50 정도 되는 것 같고, 다 더하면 250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은 스텝 기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카이로와 라스베이거스는요, 비가 너무 안 오는데? 약 10mm 정도 올 것 같아요. 라스베이거스 경우. 이걸 곱하기 12 해도 250mm가 채 안 되네요. 그럼 이곳은 사막기후겠구나. 아, 같은 건조기후에도 사막기후와 스텝기후가 있는데 강수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둘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건조기후는 대체로 열대기후와 접해 있는 고위도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23.5도 주변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도를 주변으로, 자, 데칼코마니처럼 조금 고위도로 가면 건조기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대체로 23.5도 부근에 걸쳐 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사막기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막은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굉장히 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온몸을 감싸는, 전신을 감싸는 의복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람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고요. 선생님과 함께 필기를 한번 해볼까요? 모래바람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강하게 일사가 나타난다. 태양 에너지가 너무 세다. 태양빛이 너무 세다. 강한 일사로부터 보호를 하겠고요. 그쵸?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 즉,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밤에 보온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전신을 덮는 의복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사막기후에는 나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사과를 따먹을 수도 없고요. 배도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벼도 재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오아시스 농업이에요. 오아시스 주변에서 이렇게 대추 야자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대추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를 뭐 주식으로 삼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 정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대추 야자를 오아시스 농업을 통해서 재배해서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오아시스 말고도 관계 농업이 있습니다. 자, 하천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하천으로부터 물을 대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우리가 이러한 농업을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을 끌어올 때 어떠한 수로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수로를 관계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관계농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계농업도 살펴봤고, 혹시라도 여기에 주변에 지하에 이렇게 관이 뚫린 그런 그림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것 또한 관계농업이다 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요, 비교적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원형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물을 이렇게 뿌린대요. 이렇게 원형으로 경작지가 발달하는 그러한 농업의 형태도 현대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주거시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막기후의 주거시설은요, 자,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을 가지고 만들어낸 흙벽돌 집에 해당을 합니다. 더불어서 창문이 굉장히 작은 것 같고요. 벽이 굉장히 두껍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두꺼울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골목골목이 굉장히 좁게 분포를 하고 있죠. 자, 집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벽이 두껍고요. 창문은 작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굉장히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햇빛을 피하고자 벽을 두껍게 만들고 창문을 작게 만들었다. 더불어서 작은 창문이면 모래바람이 들어오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모래바람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밤에는 춥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요. 또 좁은 골목, 우리 골목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늘을 형성할 수 있겠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모래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좁은 골목골목으로 다니면 건물에 방어를 할 수가 있겠죠. 건물 사이로 모래바람을 막는 그런 지혜도 엿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평평한 지붕이 나타나는 이유는 강수량이 많지 않아서 굳이 급경사의 지붕을 만들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평한 지붕은 적은 강수량 때문이다 이야기해 볼 텐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학원에서 들어온 건지, 선생님 여기 지붕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붕이 평평한 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정설은 아니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는데요. 아직 이것은 정설이 아니다. 평평한 지붕이 나타나는 것은 적은 강수량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스텝 기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텝 기후는 비교적 눈이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리죠. 250mm에서 500mm 미만이니까. 자, 우리 스텝 기후는요. 자, 바로 어떤 농업을 하냐? 우리 유목이라는 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유목은 무엇이냐? 풀과 물을 찾아서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생활을 유목생활이라고 해요. 즉, 양을 데리고 다니면 양, 혹은 뭐 소를 데리고 다니면 소는 좀 아니겠다. 그렇죠? 양이라고 합시다. 우리 양을 데리고 다니면 양을 데리고 유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풀을 뜯어 먹겠죠. 그렇죠? 이러한 생활을 바로 유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목이 발달해 있어서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이 동물들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다. 굉장히 무섭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또 삶의 지혜였고, 그렇죠? 이러한 것으로 옷을 이어 입는다. 그래서 유목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천막집입니다. 선생님, 그게 유목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 천막집이라고 한다면요, 상대적으로 흙벽돌 집이나 아까 봤던 고상가옥보다는 이동하기가 편리합니다. 천막을 다시 걷고 이 안에 뼈대를 분해해서 나중에 또 조립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한 천막집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유목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밀전병을 많이 먹는데요. 이 전병은 쉽게 상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번 구워놓고 나중에 꺼내 먹는 이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지금 우리 서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한다면 이러한 케밥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병 안에 야채를 넣어서 먹는 이러한 음식도 발달을 하겠고요. 우리 터키에서는 꼬챙이에 끼워서 돼지고기를 구워 만든 이러한 케밥도 먹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목이 발달했기 때문에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식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 형태를 한번 보면요. 자, 유목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동식 가옥이 발달을 합니다. 이 천막들은 언제든지 거둘 수 있고 뼈대들을 언제든지 분해해서 다른 곳에 이동해서 다시 조립하고 다시 치는 그러한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천막집이 발달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게르 혹은 유르트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옥을 우리가 이동식 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안에서 동물의 젖을 끓여 먹기도 하고 혹은 전병을 구워 먹기도 하는 등 그러한 생활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식 가옥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동식 가옥이 대체 무엇이냐? 자, 나무 기둥으로 뼈대를 만들고 동물의 가죽이나 털로 두르는 형태의 가옥이며 이동식으로 편리한 가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가옥이 필요하냐? 바로 유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텝 기호는요, 유목과 뗄러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기후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크게 무슨 기후? 열대기후와 그렇죠. 건조기후가 있었고요. 건조기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쵸. 우리 사막기후와 스텝기후가 분포하고 있었고요. 자, 열대기후의 특성은 기온이 대체로 높았고요. 강수량도 대체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중 기온이 높았고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았다. 그 다음 의복은 어땠어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얇고 간편한 의복이 필요했다. 수렵과 채집을 하기 때문에 간편한 게 또 필요하겠고요. 자, 먹는 거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되는데. 자, 어떤 농업했죠? 이동을 하면서 불을 지르는 이동식 화전 농업했고요. 어떤 걸 많이 사용했다? 향신료를 많이 사용했고, 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볶거나 튀기는 요리가 발달을 했지요. 일단 마지막으로 어느 주거 형태가 발달을 했었습니까?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띄웠죠. 그쵸? 병충해로부터 피하기도 하고 굉장히 띄웠던 고상 가옥이 발달했고 굉장히 개방적인 형태의 가옥이었다. 그리고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급경사 지붕이 나타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사막기후의 특성은 어땠어요? 우리 건조기후를 포함해서 강수량이 굉장히 작았다. 그리고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전신을 덮는 옷이 많이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막기후에서는 온몸을 감싸는 의복이 대세를 이루었고 어떤 걸 먹었습니까? 그렇죠. 오아시스 농업과 관계 농업을 통해서 대추 야자나 그러한 것들을 먹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 열대 기후에서 이동식 화전 농업으로 어떤 걸 채집했었죠? 그렇죠. 연마 혹은 카사바와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고요. 자, 우리 사막기후 어떤 주거 형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으로 흙벽돌 집을 지었다. 굉장히 창문이 작고 두꺼운 벽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일사가 강하기도 하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흙벽돌 집을 따닥따닥 붙어서 그늘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스텝 기후는 의복이 어떻게 됐어요? 유목을 하기 때문에 가축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의복을 만들어 입었고요. 더불어서 먹는 것은 어떤 농업? 유목을 통해 동물들의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과 같은 것들로 전병을 해먹기도 했고요. 꼬챙이에 끼워 구운 케밥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주거 형태입니까? 유목에 맞춰서 이동하기 편한
이동식 가옥이 나타났다. 게르나, 유르트 등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열대기후와 건조기후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